안녕하십니까, 척추 박사 닥터 강입니다. 단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MRI나 CT 그리고 엑스레이 이런 정형외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MRI, CT를 차용한 이유. 엑스레이가 언제 발견된지 본인 알아요? 렌트겐에 한 사람이 어떤 약품을 암실 비슷한 데 보관을 해놨는데 꺼내보니까 이미지가 찍혀 있었어요. 우연하게 발견된. 여러분들 모든 발견은 부가적인 것도 많고요, 우연한 게 많습니다. 어떤 사람이 주장한 몰입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. 또 이야기가 새는데 로제타 스톤이라고 아십니까? 로제타 스톤이 뭐냐면 이거 번역기? 이게 무슨 뭐 프로그램이 나왔나 보네? 죽겠구나. 아니야 여기 있네. 로제타 스톤이 뭐냐면 1799년에 이집트 시리아 원정 당시에 프랑스군 장교인 이집트 문자하고 민중 문자, 그리스 언어, 요 세 가지가 같이 기록된 문자인데 이게 깨져 있어요. 또 어떤 문장이 그대로 이제 적혀 있는 거지, 세 가지 언어로. 그 고대 그리스어만 알면은 이집트어하고 이걸 분석할 수가 있어요. 이 사람이 이걸 갖고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면서 결국 해석을 했거든.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네. 이 사람이 완전 고민을 해가지고 이게 해석을 했어요. 그 이후부터 이집트 상용 문자를 번역할 수 있었거든.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, 사람이 집중을 하거나 몰입을 하면 꿈에서도 생각이 나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게 이미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로제타 스톤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발견한 거고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페니실린 이런 것도 뭐 우연히 샤를 대충 놔뒀는데 거기만 그 균이 안 자라는 그런 걸 발견한 거. 항생제도 마찬가지. 여러분들 잘 아는 비아그라, 그 비아그라에서 나온 그 머리털 나는 거, 그것도 사실 약의 사이드거든요. 비아그라를 먹던 사람들이 자꾸 머리가 나. 비아그라의 용량을 줄여서 지금 탈모약으로 써요. 그런 거 마찬가지로 모든 발견이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. 엑스레이도 렌트겐이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.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히스토리가 나올 겁니다. 아주 우연하게 발견된 거거든요.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에 있는 뼈 구조물을 볼 수 있다는 걸 우연하게 알게 된 거죠. 그 이후부터 엑스레이를 암실에서 찍고 암실에서 현상하고 하는 것들을 했었어요. 요새는 밝은 데서 대충 찍고 현상할 필요 없이 디지털 데이터만 땡기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볼 수 있거든요. 제가 레전트까지만 해도 현상할 때까지 기다렸어. 현상이 새기도 하고 꺼낼 때 너무 안 말랐는데 꺼내다 보면 이게 쭉 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었어. 그렇게 하다가 토모그램이라는 게 나왔어요. 토모그램이 뭐냐면 사진을 찍는데 단면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나왔어요. 토모그래피. 이게 언제 나왔냐면 굉장히 옛날에 나왔어요. 71년도. 토모그램만 나온 거는 훨씬 옛날이고 이걸 컴퓨터로 조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든 게 1971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돼 있네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면을 먼저 볼 수 있었던 거지. 이거를 축성면이라고 합니다.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른 거를 컴퓨터로 조합할 수 있었어요. 그거를 3D 리컨스트럭션, 그러니까 3차원 재조합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미지를 보게 된 거죠. 골절됐을 때 이 뼈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우리가 못 보던 구조를 이해하고 수술 전에 이해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었는데, CT는 결국 뭘 보는 거냐면 뼈만 보여요. 뼈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못 봅니다. 잘 못 보고, 또 단점이 뭐냐면 안에 있는 인대나 신경이나 디스크나 혈관이나 전혀 보지 못해요. CT에서 우리가 혈관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걸 보기 위해서는 조영제라는 물감을 섞어서 쓰게 됐거든요. CT는 단점이 있어요.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척추나 뇌 쪽에서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MRI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.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는 수소이온이 있어요. 여러분들 원자가 불안정하다는 거 아십니까? 팽이가 삥 돌다가 이게 넘어갈라 하다가 안정을 찾는 경우가 있거든. 근데 얘가 잘 돌고 있어서, 근데 누가 와서 내 팽이를 누가 쳤어. 빵 부딪히면 맨 처음 흔들거리지. 그러다 다시 서거든. 불안정했다가 원래 거로 돌아올 때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어요. 그 에너지를 모아서 수소이온이 얼마나 불안정해졌다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모으는 게 MRI예요. 얼마나 물이 많은지 물이 없는지 그 수소이온의 분포에 따라서 이미지가 따라 나오는 게 MRI거든요. 그래서 MRI는 전자를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에 따라서 T1 웨이티드 이미지, T2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또 나뉘어요. T2는 물이 하얗게 나오고 T1은 물이 까맣게 나와. 물이 아예 없는 조직은 둘 다 까맣게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암인가 뭐 디스크인가 유착인가 뭐 혈관인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야. 근데 CT는 장점이 뭐냐면 짧게 찍을 수 있어요. 짧게. 길어봤자 한 10분이면 다 찍어. 근데 MRI는 가만히 있어야 돼. 왜 가만히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땅 때렸어. 때리고 난 뒤 얘가 돌아올 때까지 기준점이 가만히 안 있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지?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MRI는
가만히 있어야 돼. 그래서 사람들이 MRI 찍을 때 움직이면 이미지가 나빠져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안해요 하면 재우기도 하거든요. 그 이유가 가만히 있어야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.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너무 자세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. 그거까지 심플하게 얘기하고, 의사는 환자한테 쓸데없는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. 뭐 시진도 안 하고 엑스레이나 찍으라고 하는데요, 의사는 환자를 제대로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진료나 아니면 좀 더 정확한 진료를 받고 싶으시면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의사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제일 빨리 낫습니다. 여러분들이 검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의사가 쓸데없는 검사를 권하지 않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우리가 교과서를 어떻게 배우냐면 침습적 검사를 제일 나중에 합니다. 옛날에 이런 검사가 있었어요. 신경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척추에다가 조영제를 쏘는 검사가 있었어요. 조영제가 내려오다가 막히면 여기서 신경이 눌리는구나.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플로로스코피라고 다다다다다다 쭉 쏘면 약이 쭉 퍼지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기기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디스크는 볼 수 없고 신경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만 봅니다. 근데 요새 그 검사를 하는 의사는 거의 없어요. 왜 안 하냐면 일단 정확하지 않아요. 두 번째, 침습적인 검사예요. 근데 가격은 싸요. 그러면 환자한테 물어볼게요. 싼 대신에 침습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검사를 할 건지, 가격은 비싸지만 침습적이지 않고 찌르는 검사가 아니고 정확한 검사를 할지 어떤 게 더 좋아요? 후자는 MRI고 전자는 조영제 사용한 플로로스코피, 엑스레이예요. 조영제를 사용한 엑스레이가 좋겠습니까? 아니면은 정확하게 보는 MRI가 좋겠습니까? 이거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MRI가 좋아요.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소득 수준이 낮고 나는 뭐 약만 먹겠다 이런 사람한테 MRI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한번 권유하고 그냥 끝냅니다. 아니면 권유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. 권유 자체를 안 하다가 권유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. 근데 그 사람이 인터넷에 이 의사는 돌팔이고 나한테 MRI만 권하고 과잉 진료한 것 같아요. 그게 인터넷의 폐해예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겪는 일입니다. 얼마 전에 여러분들 MRI 급여 취소한다는 얘기 들으셨죠? 초음파, 근고격의 초음파, 그 다음에 MRI, 척추 MRI 급여 해준다고 했을 때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상한데 보험 급여에 돈이 다 없어질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데모를 했었어요. 의사가 데모하면 단골 멘트가 뭔지 알아요? 환자를 볼모로 의사들이 파업했다, 그렇게 이야기하거든. 의료법 통과되는 거 그거 뭐냐면 의사가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게끔 하는 법이거든. 그 법의 목적이 뭔지 알아? 의사들 데모 못하게 하는 거야.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데모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 법의 취지요. 왜냐하면 뭐 데모를 하고 의료법 위반이 되면 금고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. 의사 면허를 따고 레지던트를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쭉 길게 몇십 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척추 칼잡이 감명이 있다고 칩시다.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 때문에 데모로 나갔어. 내 면허가 박탈되죠? 그럼 나 같은 의사를 키우는데 돈이 들잖아요. 그러면 그게 내 돈만 드는 게 아니고 사회적 비용도 들거든요. 국가 세금은 하나도 안 들어요. 나 같은 면허가 싹 날아가면 국민 여러분들은 땡큐입니까? 그렇지 않잖아요. 물론 제가 이야기한 게 또 다 잘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편집을 하겠지만 MRI, CT가 개발된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이걸 권하는 의사가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만큼 그렇게 돈을 따지면서 권하지 않습니다. 내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사를 불신하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이 불신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의사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하자면 다 했어요.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권하는구나.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? 정말로 의사가 탐욕스럽고 돈만 알고 부도덕한 집단이라 그럴까요? 주위에 좋은 그리고 정직하고 환자만 바라보는 의사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검사의 종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.